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국 시도의사회 걸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시 의사회는 아직 집단 행동에 나서진 않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고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 리포트에서는 비대위 출범 소식 전해드리고요. MG 티키타카에서는 늘봄 학교 운영에 바라는 점들 짚어봅니다. (2월 16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한 리포터. 네, 오늘 시내도로는 대체로 교통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달구벌대로 반월당 내거리에서 계산호 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서행 흐름 보이고요. 봉산육 거리에서 반월당 내거리 방향은 원활합니다. 검단로 검단 내거리에서 복현호 거리 방향 복현호 거리에서 신호 2번에서 3번 받으셔야겠고요. 국제보상로 청구삼 거리에서 옛 MBC 내거리 방향 신호 앞두고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경대교 지하차도에서 침산교 지하차도 구간 속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어제보다 쌀쌀함이 가득한데요.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는 10도, 안동은 9도로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당분간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56%입니다. 지금까지 배아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 경북 신공항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공항 철도가 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 급행철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 추진되는 첫 번째 후속 조치입니다. 네, 지방에도 GTX 급행철도를 놓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대구 경북 신공항 철도 사업은 어제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예타 신청 대상으로 선정됐는데요.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면 철도 건설을 위한 필수 과정인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공항 철도는 대구시에서 신공항, 의성군까지 복선으로 연결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즉 GTX 차량을 투입하는 첫 번째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신공항 철도가 개통하면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어 신공항 접근성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와 30분이면 정말 빠른데요. 신공항 철도가 개통되면 경제적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철도는 말 그대로 신공항이 개항되면 경제적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철도를 비롯해 경부선, 중앙선과도 연계가 가능해 대구시가 구상하고 있는 남부 거대 경제권 구축 등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대구 굴기의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고 합니다. 네, 도심 공항처럼 간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신공항 철도 사업 기대가 큽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흘리고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브로커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현직 세무사 B씨도 구속 수사 중인데요. A씨는 B씨에게 국세청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조사 정보를 제공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각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직원들은 무슨 이유로 세무사에게 조사 정보를 흘린 건가요? 네, 검찰은 국세청 직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요. 이들 직원은 금품을 받고 세무사 B씨에게 조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사 B씨는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브로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압수한 B 씨의 휴대전화에서 국세청 직원 등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뇌물이 오갔다는 진술도 확보했는데요. 검찰은 추가로 연루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해 주시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아동보호구역이 대구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아동친화도시를 선포했지만 정작 아동안전을 위한 정책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텐데 그 지정을 안 한 건가요? 못 한 건가요? 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교 주변 공원, 놀이터, 골목길 등 장소로부터 500m 이내를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조성된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아동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광주 1000여 곳, 부산 200여 곳, 서울 100여 곳인데 비해 대구는 전무했습니다. 관련 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됐지만 16년째 외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아마 예산 부족을 문제로 들 것 같은데요. 예산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유일의 독립영화전용관 5호극장에서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노혜진입니다. 5호극장은 2015년 2월 11일에 개관을 했는데요. 시민들의 다양한 영화를 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영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만들어진 극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청소년 관객분이 초등학교 때 엄마 따라서 오극장에서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혼자 영화 보러 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관객분께 오극장이 작지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어서 좀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독립영화가 인기가 있는 장르는 아니다 보니까 운영이 쉽지는 않아요.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거나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든다거나 그런 시도들이 통해서 많이 찾아주셨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6월 17일, 18일 이틀간 오극장 개관 9주년 특별전이 열립니다. 대구에서 첫 선을 보이는 화제작들이 상영될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함께 영화를 즐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독립영화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3월 신학기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 늘봄교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우선 대구 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 장지혁 운영위원장 나와 계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두 분 다 첫 출연이신데요. 저희가 오늘 초등학교 늘봄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근데 우리 장지혁 위원장님은 학부모셔서 네. 오늘 아이 때문에 방송 출연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까지 하셨다고. 네, 그렇죠. 저 지금 봄방학 이제 돌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봄방학 때문에 학교는 등교하지 않지만 돌봄교실 운영되어 있는데 네. 돌봄교실 이렇게 시간이 9시거든요. 제가 평소 같으면 애를 아침을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방송을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못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급하게 저희 또 애 할머니, 저희 어머니들한테 호출을 부탁을 해서. 하고 지금 급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그 학교 스케줄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네. 맞춰서 부모가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는 아침 돌봄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네, 아침 돌봄이 지금 대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아닌데 일부 이제 교육청에서는 네. 이제 늘봄을 전면 도입하면서 아침 돌봄도 하고 틈새 돌봄도 하고 틈새 돌봄도 하고. 저녁 돌봄까지도 제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봄방학이지만 학교를 가긴 간다는 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돌봄 교실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제 모든 초등학교가 도입이 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일단은 보신 분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돌봄은 또 방과 학교와 좀 다른 개념인데요.
아니에요. 돌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을 좀 충족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격이 좀 충족 안 됐더라도 뭐 서류나 이제 증빙서를 좀 제출해서 까다로운 절차가 있나요? 그렇게 자격을 받은 다음에 가는 건데 네. 이게 이런 맞벌이 과정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제도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히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면 좀 덜한데 네. 저학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또 좀 제한돼. 그렇다고 학원을 계속 돌리자니까 뭐 학원을 돌리는 걸 좋아하는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뭐 교육 네. 때문에. 근데 이제 또 그렇지 않은 학부모님도 계시거든요. 학원 돌리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들한테는 이런 제도가 없으면 사실은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제도다. 제도 자체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봄과 방과 교실 둘 다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이런 맞벌이 가정이 많죠. 네, 실제로 그래서 그 우리가 학교 돌봄도 이용하시고 네. 이제 저녁 시간에는 지금 이제 늘봄이 없는 그런 학교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제 지자체에 있는 아동 돌봄센터 그 저녁에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시고요. 이제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런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꼭 돌봄이 필요한 서류 가정 심사를 위주로 통해서. 네 그렇게 제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3월 신학기부터 늘봄 학교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우선은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대상입니다. 그러면 방과 교실과는 성격이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네, 방과후 학교는 기존에 이제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골라서 네. 이제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운영될 이 프로그램은 늘봄 이제 학교는요? 늘봄 학교는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그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한두 시간짜리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제 제공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하셔도 되고 네.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1, 2학년까지 확대가 되고 2026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늘봄 학교가 전면 확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런 늘봄 학교가 네. 조금 잘 정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현장의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왜냐하면 요즘 뭐 저출생 시대, 뭐 결혼 안 한 시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실 이게 돌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부담스러워서. 거죠. 네. 특히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유치원 때까지는 어떻게 부모님이 버티시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많이 못 버티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돌봄의 공백이 네. 길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많은 한국에서는 특히 또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또 많이 직장을 그만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되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좀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건 맞다 생각하고 사실은 또 많은 학부모들이 이것도 물어보면은 다들 좋아하세요. 사실. 왜냐하면은 학원을 막 아까 돌린 학원뺑 일명 학원뺑뺑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편하긴 한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아이들한테 선택했을 때 이게 좋은 현상이냐 할 때 본인도 사실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자기한테 편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뭐 설문조사하면은 늘봄 학교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버틴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교사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걱정되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뭐 반대하는 입장은 다양한데요. 네. 뭐 제가 뭐 여러 선생님들도 우려하시는 부분이지만 네. 이제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그 공간에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네. 이게 이제 정서적 환기 차원에서도 우리가 뭐 직장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어른도 정말 정서적 지치죠. 결핍이 되고 힘들 네. 텐데 아이들이 거의 8시까지 있다가 뭐 이제 가정으로 가서 씻고 자면 그게 끝이에요. 부모님과의 정서적 교류가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완을 하겠다. 뭐 정서적인 뭐 놀이나 체험 이런 부분도 심리 이런 것도 네. 포함을 하겠다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예산적인 측면이나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개수가 엄청 늘어난다면 다양성이 뭐 이게 바꾸기 어렵다. 뭐 질이 담보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좀 하고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보고 있는 아이들이 그냥 보는 수준으로 돌봄이 진행되진 않을까. 전면 확대가 되었을 경우에 네. 그런 우려도 조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 부분 좀 걱정이 되네요. 사실 이 교육 측면에서 선생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네. 거 생각하고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렇게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왜 이렇게 너무 급속도로 정착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네, 이런 어려움은 네. 사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다만 이제 많은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다 보니까 왜 저러지라는 좀 시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저도 이제 현장에 있는 다른 선생님 만나보면 네. 업무 과중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 교육 전문성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안 내놓으니까 현장에서 좀 약간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아이들 정서적인 측면 네. 이건 저도 생각 잘 못했는데 오늘 막 진짜 교수도 그렇습니다. 생각 못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텐데 맞습니다.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네. 제공될 수 있도록 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함께 해야 된다는 말처럼 정말 학교라는 공간적인 부분도 꼭 필요하지만 정말 그 지자체라든지 어떤 다양한 정부의 예산이 네. 투입돼야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부분도 얘기해 주셨고 질, 다양한 프로그램이 또 있어야 되고 인력도 당연히 네. 필요한 건데 이 세 가지가 잘 맞물려 가야 정말 따뜻한 늘봄 교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모든 어떤 교육청에서 네. 이제 1학기에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늘봄 지원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돌봄 기존 전담사들이 계시지만 네. 아침 돌봄이나 저녁 돌봄 수요가 있는 곳에는 추가적으로 또 늘봄 공무직들을 뽑아서 이제 프로그램 강사나 이런 분들을 더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2학기가 되면 이제 늘봄 지원실이 모든 학교에 설치가 될 수도 있고 또 작은 학교는 설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담 공무원이 투입이 된다라고까지 지금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근데 전담 공무원이 인력 확충이 제대로 돼야 될 텐데 걱정은 좀 되네요. 사실은 아까 막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학교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물러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험을 하는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단순하게 그 공간에 모아놓고 애들 가만히 지켜보고 이런 건 우리가 부모님이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양한 경험도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도 하고 친구도 하고 뭐 토닥토닥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맞춰져야 될 것 같고 저는 다만 이제 현장에서 보면서 걱정했던 게 네. 사실은 이게 뭐 학생 수가 뭐 줄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 학생 수 증가하거나 변동 요새 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렇죠. 이동했는데 이것들에 대한 대책은 또 있는가 학교가 네네. 수요가 또 변동이 심한데 맞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희가 다니는 학교 같으면 이게 네. 특별 학생 수가 늘었는데 네. 특히 건축물이 올라가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걸 감당할 수 있는 건가? 네. 이런 생각도 든 적도 있어요. 전입 전출했다는 걱정이 또 맞습니다. 있네요. 공간이란 문제가 지금 기존의 어떤 저학년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온도를 깔아준다든지 돌봄 교실처럼 네.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교실을 다 비워줘야 되는 오후에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게 전 학년으로 대상으로 확대가 된다면 아마 그 조립식 컨테이너 그 모듈러 교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수도 있고 네. 뭐 또는 뭐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네. 뭐 지자체에 조금 뭐 이동해서 뭐 아이들이 뭐 활동을 학교 한다든지 밖으로도 나갈 수 학교 밖 있다. 돌봄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측면에서 좀 유연하게 수요가 감축이나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 밖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뭐 전남 같은 경우는 뭐 6시 이후에는 학교 밖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해 보니까 좀 헷갈리는 측면이 하나 있고 좀 제가 돌아다니니까 도서관에서도 뭐 늘봄 학교를 운영하겠다 이런 걸 또 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저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게 학교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아마 학교를 통학버스를 이용해서라도 네. 아이들이 인솔해서 뭐 가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어떤 특정 날을 정해서 뭐 이렇게 하는 활동일 수도 있고요. 그건 교사 저- 입장에서는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동 문제는 네. 조금 이제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네. 확실히 담보가 돼야 되는 문제라서 어떤 뭐 전담하는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신경이 쓰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운영에는 아무래도 좀 민감한 사항이 좀 많이 포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늘봄을 하게 되면요. 기존의 방과 후 교실 이용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대로 다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이게 늘봄 교실이 처음 이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궁금한 점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기존에 있던 방과후도 네. 그대로 운영이 되고 네. 또 돌봄도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이제 원하는 시간대별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기존 방과후는 상관이 없겠지만 네. 이제 돌봄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학생들과 모든 학년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학년 간에 또 이런 구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아이들 간에 이제 고학년과 저학년의 차이가 있을 거고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다툼이나 갈등이 생길 때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어떤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게 돌봄과 방과 후 늘봄 사실 이게 용어가 세 가지면 사실 정책사로 다른 거거든요. 사실 저도 이거 적응하는데 좀 한 3개월 4개월 걸렸던 거예요. 애들 보내는데 이건 돌봄이고 이건 왜 방과 후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정책이 여러 가지 막 패키지로 섞이다 보니까 네.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을 위해서 시행착오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게 교육 정책 아니겠습니까? 제안하고 싶은 얘기 끝으로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아이들의 돌봄 국가와 학부모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와 국가가 함께. 네, 정말 이제 돌봄만큼이나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업무를 너무 과중하게 담당하던 선생님들로부터 정말 교육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취지를 잘 살려서 따뜻한 학교가 되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MG 티키타카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 장지혁 운영위원장, 대구 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대구시 의사회 비대위 출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서유리 리포터가 담아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월 6일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하자 이튿날 대한의사협회는 비대위를 꾸려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제는 서울, 대전, 울산 등지에서 각 지역 의사회의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대구광역시 의사회는 지난 14일 비대위 출범식을 갖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 소리와 대구시 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이상호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 정원 결사반대. 의대 정원 줄수 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인구가 감소하고 우리 의사들은 매년 3,000명 이상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의사 증가율이 OECD에서 굉장히 높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한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2,000명이나 증원한다는 건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질이라든지 우리가 사체 실습을 하는 가대바라든지 뭐 교실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증원 정책이라서 저희들이 도저히 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시는 의사 부족이라고 느끼는 건 아마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런오프, 지역 의료 인력 확보의 구인난 이렇게 세 가지로 봤을 때 과연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응급실 뺑뺑이 같은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선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해서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이용을 제한하면 될 거라고 봤습니다. 또 소아과에서 특정 시간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일단 정확한 원인부터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고요.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낮은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보건의료 노조의 입장은 어떨까요? 박민숙 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대 정원은 이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공공 의료를 살리기 위한 소중한 불씨고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인 과제이고 절대 다수 국민의 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대 정원 확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늘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늘어난 2,000명의 의사들이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함께 써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의사제, 공공 의대 설립,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가지 패키지를 좀 동시에 요구를 하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까지 포함해서 5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사협회하고 정부하고 강대강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사회적 대화에 나서고 시민사회단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의 틀을 지금부터라도 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원 확대는 찬성하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봤어요. 네, 보건의료 노조에서는 TV토론,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좌담회, 또 정부와 여러 정당의 연석회의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이어질 경우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 현장의 불법 의료 사례와 환자들의 피해 사례 증언 대회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산덕동에 살고 있는 김창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의대 요청 확대 찬성합니다. 지금 또 지방이나 시골로 갈수록 의사가 모자라서 진료를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가 좀 더 진행될 건데 의사는 많을수 좋다고 보고요. 거의 20년 동안 정원이 그대로 하고 들었는데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도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경쟁이 돼서 의료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구 사는 김효원입니다. 저는 일단 무조건적인 증원에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의사는 결국 국민들의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의사수를 늘리는 건 국민들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전문가인 의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하지 말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성구 사는 정원이고요. 저는 성적만 되면 의대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학쌤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구시 의사회는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구군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릴레이 걸기 대회를 진행하고요. 또 2월 말과 3월 초 동성로 일대에서 야외 걸기 대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걸 1순위로 생각해서 문제의 해법 찾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의대 증원 확대에 관한 찬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0도로 대구가 예년과 비슷한데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에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비 대비도 하시면 좋겠네요. 2월 16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